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하이제날 MN의 기업 분석가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7,000원, 복붙은 걸렸지만 규모가 작은 게 최고다 라고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하이제날 NM은 2007년 설립이 되어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의 산업용 모터 사업 부분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상품과 기타 매출의 비중은 적고 대부분의 매출이 직접 만드는 제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만 크게 확인을 해보면 2023년 기준 범용 모터의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 83.57%입니다. 서버 모터와 드라이브는 12.53%이고 EV 모터, 인버터는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범용 모터는 일반 산업용으로 펌프, 팬, 블로워, 컴프레셔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은 서버 모터와 드라이브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제날 MN의 지난 4년간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2023년 매출이 2022년보다 모두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버모터와 드라이브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2023년 매출이 감소한 이후로 경기 악화를 뽑고 있습니다. 하이제날 MN의 제품은 생산 설비,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건설 경기 악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서에서는 경기 변동에 대한 영향의 폭이 적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제날 MN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범용 전동기는 이미 제품이 개발된 지 100년이 넘어서 더 이상 큰 발전이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회사의 주요 품목인 모터는 지금으로부터 약 126년 전에 테슬라가 개발하였습니다. 현재의 모터는 그때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앞에서 매출 비중을 살펴봤듯이 전체 매출에서 로봇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지만 하이제날 MN은 한국 산업용 로봇 주요 기업으로 자사를 꼽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쟁업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범용 전동기의 주요 경쟁업체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하지만 매출 차이가 35배에서 56배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분기는 매출이 4.41%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60.94%나 줄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던 2022년에도 영업이익률은 4.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이제날 MN은 적자 회사는 아니지만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은 회사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로 모은 공모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채무 상환자금에 사용이 됩니다. 하이제날 MN은 주로 오티스 엘리베이터 모터사업부 인수 과정에서 빌린 자금인 350억 원 중 일부인 50억 원을 갚을 예정입니다. 그 외 시설자금은 조립 및 시험장 구축,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치 산정을 위해서 사용된 방식은 수익이 기반이 되는 PER, 퍼 방식이 아닌 기업 가치를 이익으로 나눈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에비타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에비타는 순이익에서 세금, 이자, 감가상각 등을 더해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순이익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제날 MN이 PER 방식이 아닌 EV 에비타 방식을 적용한 이후로 회사가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슈퍼 커패시터 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이제날 MN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터 관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코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칩은 같은 한국투자증권으로 4월에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바꿔야 될 부분조차 바꾸지 않고 코칩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얘기하자면
시험을 볼 때 이름마저 베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제널 M&A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회사로 SPG와 라온테크가 꼽혔습니다. 두 기업의 평균 거래 배수는 33.44이고 이를 이용하여 주당 평가가액 6,800원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19.13%의 할인율이 적용된 5,500원이 공모 희망가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확정된 공모가 7,000원 기준 하이제널 M&A 2013년 기준 펄을 구해보면 81.68이나 됩니다. 이는 비교사였던 SPG의 63.66, 라온테크의 53.55보다도 높은 펄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제널 M은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의 산업용 모터 부분을 인수하여 시작한 모터 생산 기업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일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범용 모터, 일부 로봇과 관련된 서버 모터, 드라이브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쟁 업체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인수업체의 업력을 더한 긴 업력으로 다양한 업체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있기에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현재 매출은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 악화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수익을 기반으로 한 퍼 방식이 아니기에 수익에 비해 매우 높은 공모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펄을 계산해보면 81.68이나 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많았던 2022년의 영업이익률도 채 5%가 되지 않는 낮은 상태이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제널 M는 6월 18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6월 19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환불일이 짧은 점이 장점입니다. 하이제널 M는 한국 제15호 스펙 HVM과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국 제15호 스펙과 하이제널 M는 청약 일정이 겹치지 않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HVM의 상장 일정이 미정입니다. 내일 HVM의 수혜측 결과가 발표되면 상장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HVM의 상장일에 따라 동시상장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제널 M&A의 공모가는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통해 공모 희망가 밴드 상단 5,500원을 27.27% 초과한 7,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2,253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099.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청약 기간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먼저 수혜측에 참여한 기간 수를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과 비교해보면 하이제널 M&A 수혜측에 참여한 기간 수는 해당 기간에 진행된 수혜측 중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대부분 몰렸습니다. 상단에는 단 한 건, 하단에도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91%, 상단이 0.04%, 하단이 0.04%입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혜측 분포에 따르면 공모가로 정해진 7,000원보다 높은 7,200원 이상으로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들이 87.35%나 되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높은 금액을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의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10.47%, 수량 기준 11.8%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3.32%, 3개월이 6.45%입니다. 단기인 1개월 15일보다 장기인 3개월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이 많았습니다. 하이제널 M&A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2023년부터 2024년 진행된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 9.61%에 비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NS, D&D 파마텍보다 높고 현대임스, LS 머티리얼즈보다는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이번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하이제널 M&A 수혜측 결과는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하격도 평균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메디텍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하이제널 MN과 비슷한 규모인 E8, 엔젤 로보틱스, 시어스 테크놀로지, SOS랩의 수혜 측과 비교를 해보면 참여 기간, 평균 비율, 경쟁률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하격도 엔젤 로보틱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하이제널 MN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선 우리사주조합에 5.9%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하이제널 MN은 총 직원수가 237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2.1년, 매우 긴 편입니다. 평균 급여는 약 4,860만 원입니다. 회사의 퇴사율은 11%, 입사율은 9%로 최근 상장된 회사 중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정규직 직원분들로만 구성됐다고 가정해보면 직원 1인당 배정된 주식수는 1111주이고 금액으로는 약 778만원 수준입니다. 매우 적게 배정한 편입니다. 이번 공모에선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60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전체 배정 주식수의 절반인 42만 5천 주입니다. 최근 청약자 수는 40만 명 이상이고 한국투자증권으로 진행되었던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38만 2,308명인 것을 고려할 때 균등 배정 주식수는 한 주나 한 주 조금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모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이번 공모는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14,000주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1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9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입니다.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17만 5천 원입니다. 균등 주식을 한 주 이상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투자증권은 50주 이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쉽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제널 MN은 확정된 공모가 7,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162억 원입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이 14.3%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약 309억 원입니다. 여기에 의무보유 하격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12.05%까지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약 26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큰 편은 아니지만 공모가가 그냥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으로만 정해졌어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적은 200억 초반대가 될 수 있었던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7.54%, 일반 청약자가 19.25%, 공모기간이 53.22%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27.54%로 최근 진행된 청약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도 작은 편이기에 금액으로는 85억 원 수준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주주와 기타 주주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제널 MN의 소액 주주 숫자를 살펴볼 때 기타 주주는 소액 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는 소액 주주와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주주 1명입니다. 하이제널 MN은 2012년 이후 유상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에도 거래 내역이 없기에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들은 일반 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제널 MN은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하이제널 NM의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 상장한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HB 인베스트먼트보단 조금 더 많고 펜트론 바이오 인프라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볼 때 하이제널 MN의 의무보유 하격이 배정이 된다면
오픈롤과 코셈 4위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제널 M은 모토 생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의 결과가 아직 좋은 점, HVM의 상장 일정이 미정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단독 상장인 점,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 상장의 유통 물량 규모가 작고 기존 주주 비율이 적은 점, 로봇 관련 테마로 분류될 수 있는 모터 관련 산업인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퍼 방식이 아닌 방식을 사용하여 수익 대비 매우 고평가인 공모가가 되었고 2022년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점이 단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제널 NM은 한국 제15 스펙 HVM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HVM은 수요 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한국 제15 스펙과는 그리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제15 스펙은 단독 상장이긴 하지만 규모가 제법 큰 편이고 한동안 스펙 상장이 이어지기에 높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이제널 M의 최고 장점은 유통 물량이 작은 점입니다. 기존 상장의 유통 물량이 200억 원대인 종목들의 고점을 살펴보면 CQ센이 235%, 에이텀이 216.11%, 노브랜드가 296.43%, K웨더가 228.57%, 한선 엔지니어링이 182.71%입니다. 하이제널 NM은 큰 가치를 가진 회사로 보긴 어렵지만 현재 분위기가 좋고 단독 상장입니다. 상장의 규모가 작기에 최대한 하이제널 M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이제널 NM은 상장의 공모가 7,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8,000원, 하한가 60%는 4,2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